1월 3일 금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1.79% 상승한 2441.9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8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2.79% 상승한 705.7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7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42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7종목, 코스닥에서는 35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아이윈플러스, 아톤, 한국첨단소재, 바이오로그디바이스, JI테크, IA 6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바이온 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총 42개의 급등 종목 중 상위 30개 종목들을 테마별로 묶어보니 6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양자암호 테마입니다. 구글이 양자 컴퓨터 칩인 윌로우를 공개한 가운데 트럼프 2기 정부가 양자 컴퓨팅 산업을 육성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양자암호 기업들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연구진도 새로운 양자 컴퓨터 칩인 쭈충즈 3.0을 공개한 가운데 양자 컴퓨팅 기술을 둘러싼 미중 경쟁도 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는 양자 컴퓨팅 분야에 5년간 15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으로 이는 미국의 투자 예정액인 38억 달러의 4배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전해졌어요. 한편 현지 시간으로 1월 7일부터 3일간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세스 2025가 개최될 예정인데요. 이번 전시회에서는 양자 컴퓨팅 부문이 신설되는 등 양자 관련 기술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전해졌어요. 세스 전시회는 1년마다 개최되며 세계 최대의 가전 IT 전시회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양자암호 관련주들이 강세를 이어가 주었네요. 다음은 이번 반도체 테마입니다. 어젯밤 미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전일 대비 0.8%의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는 투자은행인 룹캐리펄의 호평이 나오면서 2%대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룹캐피털은 투자노트를 통해 엔비디아는 열반의 순간에 있으며 랠리가 지속될 징후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한국투자증권은 SK하이닉스에 대해 4분기 매출액이 20조 원, 영업이익이 8.3조 원으로 시장 추정치인 영업이익 8조 원을 3%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하이닉스가 내년에도 HBM 시장에서의 우위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한다고 언급했어요. 이 같은 분석에 오늘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JI테크는 아주대 교수팀이 반도체 배선 관련 차세대 금속물질을 개발했다고 전해지면서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부각되며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JI테크는 디램에 사용되는 나이오뷴과 탄탈륨의 원자층 단위 초박막 형태의 증착 기술인 프리커서 기술을 보유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다음은 3번 신재생 에너지 저장 장치 테마입니다. 어젯밤 미국장에서 주요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은 한국의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과 마찬가지로 트럼프 2기 정부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며 최근 하락세를 이어온 바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것과 더불어 테슬라의 4분기 에너지 저장 장치 판매량이 호조를 보인 점도 신재생 에너지 테마의 호재로 작용되었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란 태양광이나 풍력 에너지처럼 날씨에 따라 전기 생산량이 들쭉날쭉해지는 설비에 필요한 필수 설비인데요. 햇빛이 많은 날에는 남는 잉여 에너지를 저장해놨다가 햇빛이 없는 날에 꺼내 쓰는 식으로 활용합니다. 어젯밤 테슬라는 4분기 에너지 저장 장치 판매량이 11기가와트시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작년 연간 판매량이 31기가와트시였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도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이 확장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태양광과 풍력, 수소 등의 신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4번 로봇 테마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의 자회사로 편입될 예정이라고 전해지면서 로봇 테마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은 시장의 수급이 분산되면서 일부 기업들만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자회사로 편입한 이유는 최근 엔비디아와 테슬라 등의 글로벌 기업들이 잇따라 로봇 시장에 진출한 가운데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용 소형 컴퓨터 최신 버전인 제슨 토르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로봇 관련주 일부가 상승세를 이어가 주었네요. 다음은 5번 2차전지 테마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한국 전기차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액공제 명단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최대 7,500달러 규모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명단에 현대차와 기아차 모델들이 포함되면서 국내 자동차 기업들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7,500달러는 하나로 약 1,100만원 규모이니 참고해주세요. 한편 중국이 배터리 부품과 금속 가공에 사용되는 특정 기술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해졌는데요. 중국 상무부는 최근 배터리 양극재 제조 기술을 수출 금지 또는 제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제안했으며 갈륨과 리튬을 추출하는 기술에 대한 규제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어요. 이러한 중국의 조치는 미국이 수출 통제 대상 품목에 HBM 제품을 추가하는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나온 조치인데요. 이러한 소식 속 환경부가 수입 전기차 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7월부터 제외할 수 있다는 소식도 호재로 작용되면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환경부는 자동차 업체가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배터리 충전량 정보 등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주지 않기로 했는데요. 테슬라가 유예기간인 올해 6월까지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테슬라 차량 구매자는 보조금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환경부는 8,500만원이 넘는 전기차는 보조금을 주지 않기로 했는데요. 이로 인해 벤츠나 BMW 등의 프리미엄 브랜드 전기차는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전해졌습니다. 다음은 6번 코로나 테마입니다. 최근 중국 질병통제당국이 원인 불명 폐렴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시범 운영을 발표했습니다. 국영 방송사 CCTV에 따르면 최근 보고된 감염 사례 중에는 메타뉴모 바이러스와 리노바이러스 등의 호흡기 질환 병원균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백신도 없고 구체적인 약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염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전해졌어요. 중국은 코로나가 처음 발생했을 때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 같은 모니터링을 가동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인공호흡기와 진단키트, 마스크, 코로나 등의 감염병 관련주들이 수의 기대감을 입으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온타이드는 국동에서 사명을 변경한 기업인데요. 과거에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 중이라고 알려지며 상승세를 보인 적이 있어서 코로나 관련주로 분류했으니 참고해주세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입니다. 먼저 D&D 파마텍은 13일부터 4일간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두고 참여 기대감을 입으면서 강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관련 기사에 따르면 이번 컨퍼런스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롯데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브릿지바이오, 온코닉 테라피틱스 등이 참가한다고 전해졌는데요. 특히 D&D 파마텍은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계열 비만 치료제를 알릴 계획이라고 하네요. 이어서 DS단석은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탄소 포집, 활용, 저장 분야에 대한 투자를 계속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중국이 배터리 기술에 대한 수출을 통제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관련주로 부각되며 강세를 보였다고 알려졌습니다. DS단석은 바이오 중유 및 폐자원 리사이클링 전문 기업으로 바이오 에너지와 배터리 리사이클, 플라스틱 리사이클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온코크로스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알체라가 상승했습니다. 차회사인 유스비가 벤츠 모빌리티 코리아와 비대면 고객 확인 솔루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유스비는 장기 렌탈 서비스 시 신분 도용 및 부정 렌탈을 방지하기 위한 신분증 문자 인식과 진위 확인, 일원 인증의 솔루션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다나를 비롯한 전자결제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인 X가 결제 시스템인 엑스머니의 출시를 예고했기 때문인데요. 엑스머니가 출시된다면 X는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다날과 카카오페이, KG이니시스를 비롯한 전자결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중에서도 차이 커뮤니케이션은 9월 달에 신규 상장한 광고 대행사로 X의 공식 광고 대행사라는 점이 부각되며 함께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되네요. 다음으로 경남스틸과 형지 INC가 상승했습니다. 이 종목들은 각각 홍준표와 이재명 관련주로 부각되며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인데요. 정치인 관련주들의 경우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이르면 어제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강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하지만 체포영장이 5시간 만에 집행 중지되면서 오늘 일부 종목들만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참고로 오늘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철강과 의류, 화장품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으니 참고해주세요. 시진핑 주석은 2024년 국내 총생산이 130조 위안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언급에 여행과 카지노, 화장품, 의류, 철강, 해운 등의 중국 경기 부양 관련주들이 오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HLB제넥스를 비롯한 HLB그룹주들이 상승했습니다. 진양권 HLB그룹 회장이 HLB제넥스의 주식을 매입하고 있다는 전자공시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진 회장은 작년 11월부터 어제까지 총 30차례에 걸쳐 30만 주에 달하는 주식을 사들였으며 이러한 진 회장의 행보는 새해를 맞아 회사의 성장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HLB제넥스는 국내 유일의 산업용 특수효소 생산기업으로 세계 정상급 반도체 기업들과 글로벌 유제품 기업들에게 효소를 공급하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액션스퀘어는 장영국 액션스퀘어 공동대표가 이번 달 중으로 중국 지사를 설립할 것이라는 단독 기사가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장 대표는 최근 중국 시장을 핵심 전략지로 설정하며 본격적인 사업 확장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블록체인과 투자 활동, 그리고 중국 시장을 성공의 3대 축으로 삼고 이번 달 안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글로벌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어요. 1분기 안으로 첫 번째 블록체인 게임을 출시할 계획인 가운데 중국 법인을 통해서 게임 소신과 세계 무대를 본격적으로 공략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액션스퀘어가 중국 진출 기대감을 입으며 강세를 보였네요. 이어서 원택은 언론을 통해 아랍에미리트에서 6종의 의료기기에 대한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히면서 상승했습니다. 원택은 이번 인증이 글로벌 시장 확대 전략의 중요한 이정표라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오늘은 하한가를 간 종목도 한개가 있었는데요. 바이오는 감사와 사내이사가 류진형 대표이사 등의 경영진을 횡령 및 배임으로 고발했다는 기사가 전해지면서 하한가로 마감했습니다. 해당 기사와 관련하여 바이오는 해명 공시를 통해 당사의 대표이사 및 경영진이 고발된 것은 인지했지만 구체적인 금액을 확인하여 공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공시하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오리엔트 바이오, 2위는 동원금속, 3위는 SG글로벌, 4위는 삼성전자, 5위는 형지엘리트, 6위는 하나솔루션, 7위는 DS단석, 8위는 일성건설, 9위는 이수페타시스, 10위는 유니크스테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하나솔루션, DS단석입니다. 하나솔루션은 신재생에너지 관련주이며 DS단석은 바이오 에너지 및 탄소 포집 관련 기사가 붙어주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형지 INC, 2위는 골든센츄리, 3위는 아톤, 4위는 다날, 5위는 바이온, 6위는 윈팩, 7위는 랩지노믹스, 8위는 경남스틸, 9위는 솔리드, 10위는 클로봇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형지 INC, 아톤, 다날, 윈팩, 경남스틸입니다. 각각 이재명 관련주, 양자암호 관련주, 전자결제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 홍준표 관련주인데요. 전체적으로 양자암호와 신재생에너지, 정치, 반도체 등의 테마에 거래량이 분산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삼성전자, 2위는 하이닉스, 3위는 DS단석, 4위는 이수페타시스, 5위는 네이버, 6위는 하나오션, 7위는 두산로보틱스, 8위는 HD현대중공업, 9위는 한미반도체, 10위는 하나솔루션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DS단석, 하나솔루션입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2위는 알테오젠, 3위는 아톤, 4위는 에코프로, 5위는 하이젠 R&M, 6위는 클로봇, 7위는 에이징랜드, 8위는 동신건설, 9위는 리가켄바이오, 10위는 에코프로 BM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톤, 에코프로입니다. 각각 로봇 관련주, 양자암호 관련주, 2차전지 관련주인데요. 전체적으로 양자암호와 신재생에너지, 로봇, 2차전지 관련주의 거래 대금이 분산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